안녕하세요. 오메가3를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들기름을 주로 얘기를 하셨어요. 생들기름을 이제 오메가3를 먹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아주 귀하게 짜서 자기 집에 이렇게 여러 병 넣어 놓고 먹고 계시다,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음식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. 제 생각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식탁에서 보충을 하고 싶어 하시나, 보니까 일단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좀 약 같은 느낌이 들고, 음식은 하루 세 때 자기 집에서 먹으니까 그 기왕에 먹는 그 식탁을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면 좀 더 천연의 형태가 아닐까, 그런 바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메가3를 대부분 이제 어류에서 추출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류는 동물성이니까 왠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더 좋지 않을까?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,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요,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물성 오메가3 어류에서 추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물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다 오메가3 공급원으로 최선이다, 그런 뜻은 아니고, 제가 오메가3 고르는 방법, 좋은 오메가3 고르는 방법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. 이번에도 제 제품도 나왔잖아요. 이제 거기서 그 영상도 참고하시고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일단 식물성 오메가3를 보잖아요. 식물성 오메가3는 DHA, EPA가 아니에요. 보통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요, 다 DHA, EPA 합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. 식물성 오메가3는요,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 들어가면 DHA, EPA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전체 알파 리놀렌산의 그 전환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요. 어른 같은 경우에 한 많아야 10% 조금 넘는 수준,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% 미만이에요. 그게 전환율이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g을 먹는다 그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g밖에 오메가3를 먹지 못한 거 정도가 되고요.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. 100g을 먹어도 그게 뭐 분명히 오메가3라고 알파 리놀렌산을 먹었는데 그래요. 그러면 또 함량은 높냐? 보통 사람들이 이제 들기름을 제일 선호하시는데요. 들기름이 가장 좋다고 해요. 정말 우리가 똑같은 기름을 먹는다고 하면 들깨를 통해서 기름을 섭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들깨는 이렇게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거든요. 근데 그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이유가, 이게 껍질이 깨어져서 바깥으로 노출이 된과 동시에 기름이 변질되는 거예요. 그러면 들깨가 자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기름이잖아요. 그게 이제 종자에 들어있는 기름이니까 그게 변질되면 안 되니까 단단한 껍질 속에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사람이 그 들기름을 먹고 싶어서 먹을 때도 결국 그 껍질째 씹어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뜻이 되고요. 그거를 이렇게 짜서 들기름으로 만들 때, 특히 거기다 열을 가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들기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오메가3는 그 불포화 지방산, 불포화잖아요. 그것이 그 정도로 이게 불안정하다는 뜻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왜 어류에서 추출을 할 때, 그 생선류에서 오메가3를 추출할 때 그 어류라는 것들이 다 바다에 있는 심해 어류거든요.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그 오메가3가 풍부한 거예요. 왜냐하면 물속은 공기 중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. 이게 모든 것이 안정적이에요. 여러분,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 보세요. 그냥 물에다가 뿌려버리거든요. 그러면 수컷이 와서 거기다 또 정액을 뿌려서 그게 수정이 돼서 거기서 그냥 부화를 하잖아요. 이게 육지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. 육지에서는 다 알을 낳아도 단단한 껍질이 있죠. 그 껍질 위에다가 정액을 어떻게 뿌리겠어요? 그럴 수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육지와 바닷속은 생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.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오메가3가 많은 것은 그 오메가3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
들깨를요, 그 들깨를 이렇게 보면 그 껍질 있는 채 들깨를 봤을 때 그 들깨에서 들기름의 함량이 한 40% 정도 되고요. 그 들기름에서 다시 오메가3의 비율이 그 중에서 60%인 거예요. 그러면 들깨를 예를 들어서 한 100g이 있다. 그렇게 되면 거기에 40%가 기름. 그러면 40g이죠. 그 40g에서 다시 60% 정도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이다. 그렇게 보면 40%에 다시 60%니까 24%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24%가 전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오메가3 역할을 해주느냐? 그게 아니라 식물성은 알파 리놀렌산의 형태로 오메가3가 있다 그랬죠.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말로 오메가3로서의 역할을 해주려고 하면 이 알파 리놀렌산이 DHA, EPA로 이렇게 생화학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. 이 전환율이 또 굉장히 낮아요. 생각보다. 이것은 어른의 경우에 한 10% 조금 넘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 5%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24%에서 다시 10%로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한 2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100g의 들깨를 먹었을 때 2g 정도의 오메가3를 먹는다?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함량이 너무 낮고 하여튼 그 전혀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은 신선한 오메가3를 섭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과거 뭐 한 100년 전,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평소에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고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고 또 북부지방, 내장지방 이런 것도 많잖아요. 이런 콜레스테롤을 조정해 주기 위한 기름으로 기름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메가3를 먹으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밖에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. 들기름 외에 뭐 아마씨유 같은 것도 있는데요. 이거는 아마씨유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겠죠. 이것도 알파 리놀렌산 형태니까 또 그것이 또 DHA, EPA로 또 전환이 된다는 그 똑같은 룰이 적용이 돼서 마찬가지겠죠. 그것도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요. 호두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해요. 여러분 호두는 껍질째 있는 거를 그 자리에서 까서 먹으면 제일 좋고요. 까져 있는 것도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얼른 드셔야 돼요.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이거 냄새 맡아봐도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것은 냉독이 이미 돼버린 거라 바로 버리셔야 돼요. 호두 같은 것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곰팡이가 잘 쓰는데 그 곰팡이 독성이 굉장하거든요.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데요. 톡신이에요. 여러분 그게 완전 독이에요.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오히려 발암물질을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. 정식물성을 원한다 하면 바다에 있는 미역 같은 거는 먹을 수 있어요. 제 생각에 아마 다시마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. 다시마나 미역이나 이런 걸 먹으면 특히 다시마 안에는 그 아주 질 좋은 섬유질이 있거든요. 그 섬유질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기름진 그 성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장에서 딱 붙들고 있어서 장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마, 미역 이런 것을 많이 먹는 것은 기름독을 치료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미역에는 특별히 식물성이지만 미역에 들어있는 그 오메가3는 DHA의 형태라고 하네요.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제 생각에 마른 미역은 그 DHA가 있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HA, EPA, 뭐 알파 리놀렌산 이런 것은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 공기 중에 뭐 아니면은 가열하고 조리를 하는 중에 뭐 소금기 이런 게 또 다가가면 이게 변질이 되는데요. 미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미역을 말린 거잖아요. 뭐 햇빛에 말리면서 쪼그라들면서 그 소금기가 굉장히 농도가 높아지잖아요. 그러면 그 안에 있는 DHA가 온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결국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것이 가장 치료 목적으로 적합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고요.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오메가3가 나왔잖아요. 근데 뭐 IFOS, 아이포스 5스타하고 그 좋은 점을 제가 쭉 일일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 제품에 딱 한 가지 좀 꺼림칙한 그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한 가지 딱 오게 티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게 1300ml 캡슐에 들어있는 게 900ml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.
1300ml 캡슐인데요. 그 안에 DHA, EPA 그 합이 900ml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이게 1000ml짜리에서 900ml가 들어있으면 딱 너무 좋거든요. 근데 1300ml에서 900ml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기름이 좀 섞여 있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90%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봤더니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. 뭐냐면 웬만한 오메가3 아주 질 좋은 거 뭐 웬만한 거 저희 제품 지금 몰에 있는 제품들도 먹으면 그렇게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데 유독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그 오메가3를 먹고도 생선 기름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 이름으로 나온 이 오메가3는요 기름 냄새가 올라오지를 않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아이포스 5스타 그게 가치가 있기는 있는 거구나, 정말 체감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냄새가 없다라는 거죠.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도 이거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, 그나마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, 이게 900ml는 들어있으니까 제가 1000ml짜리 캡슐에 900ml 들어있는 거를 하루에 한 2개나 3개 정도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물론 90%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900ml가 들어있는 거니까 900ml를 2번 먹으면 1800ml 섭취를 할 수 있잖아요. 제가 국내에 있는 어떤 대기업의 제품들을 보아도요 1000ml짜리 캡슐에 한 500ml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제품도 수두룩하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거는 이제 RTG니까 이게 그냥 병원에서 처방하는 오메가3보다도 이게 RTG 타입이라 흡수율이 높잖아요.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제품에 딱 한 가지 있는 이 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. 제가 이번에 첫 출시니까 앞으로 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또 다음번 새롭게 또 제품을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제품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건강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